우리가 첫 번째 주에는 회사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보상을 받는지에 대한 걸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오늘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비자를 만나든 같이 사업할 사람을 만나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할 거라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적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트도 옆에다 놓고 적으시면서, 왜냐면 우리가 이제는 하루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거의 90%를 까먹는데요. 적지 않으면. 그래서 이렇게 메모도 하시면서, 아, 중요한 건 나 또 실천해봐야지라고 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중요하잖아요. 내가 제대로 이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거가 확신이 없으면 전달할 때 조금 주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해하는 게 우선인데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거는 우리가 노후에도 할 수가 있고 소득이 발생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굉장히 안전하고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공감되시죠? 그리고, 우리 모두한테, 이 100세 시대 준비하는 우리 모두한테는 어쩌면 대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여러 옵션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또 뭔가를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꼭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조건 없이 우리 또 여유 시간에 할 수 있고 투잡으로도 할 수 있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한 개 정도는 갖고 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 자, 그러면, 요 경제사보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많은 직업이 갖고 있지만 크게 이네 가지로 나눈 건데, 이 왼쪽에 있는 직장인이라든가 자영업은 우리가 흔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왼쪽에 직장인이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말하는 노동 수입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요 왼쪽에 직장인이거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공자는 이 오른쪽 분면에 있어요. 사업하거나 투자가거나. 그래서 전체 돈의 95%는 이 5%이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갖고 가시고요. 전체 돈의 5%를 이 95%인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가는 게 이 경제사부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사부면을 쓰신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기로는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는 분들이 왼쪽에 계시지만 다른 주 쳇바퀴 도돌씨 열심히 일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노화가 돼서 더 이상 회사에서 젊은 사람들 아직 많은데 더 이상 나를 요구하지 않았을 때 이런 한계가 부딪히는 이 왼쪽에 있는 분들이 유일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영업하고 사업가는 완전히 다른데 두 개는 시스템 차이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여기가 뭐가 화면이 지금 안 보여서 잠시만요. 음, 요거만 지우고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죄송해요. 다시 공유를 할게요. 네. 음, 그래서 이 오른쪽에 사업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화면이 나왔을까? 지금 이게 화면이 지금 안 나오지? 네, 한테는 죄송해요. 음, 여기 시스템이 이게 화면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화면이 왜 이렇게 뜰까요? 어, 우리가 이 사업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처럼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재력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능력도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이 삼성이라는 이 시스템을 만들면 알아서 유능한 인재들이 잘 돌리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나는 뭐 능력은 없지만 돈이 있어. 그래서 이미 갖춰져 있는 시스템을 내가 돈 주고 사면 돼.
프랜차이즈 같은 스타벅스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를 돈 주고 사면 거기에 이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10억을 투자할 수 있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시스템을 편승하는 거예요. 편승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 PM처럼 내가 뭐 액티바이즈 만들 수는 없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액티바이즈를 내가 먹어보고 누구한테 이렇게 권해주고 이 사업을 또 이렇게 전달해주는 이런 거는 편승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에서 세 번째, 시스템을 편승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경제 사부면을 보고서 나서 아 나한테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이 진짜 유일한 대안이 되겠구나. 왜냐면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저처럼 평범한 사람한테 유일한 대안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알아보고 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시작한다 그러면 특별하게 다른 일은 그렇게 반대 안 하는데 이 꼭 네트워크 마케팅 한다 그러면 많은 주변에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신랑부터 시작해서 뭐 안 좋은 얘기 많이 해서 뭐 안 좋은 그 안티카페 링크까지 보내줘서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제가 완전 무지인 상태에서 그거를 들어가 봤으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쓴 그 얘기가 어쩌면 아, 진짜 그렇다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도 어느 정도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공부한 상태에서 안티 카페를 들어갔더니, 그럴싸하게 얘기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얘기하는 거가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냥 다시 탈퇴하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처럼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어떤 부정적인 얘기는, 아, 그냥 귀를 막아야겠구나라고 생각했었고요. 또 뭐, 워낙 이 네트워크 마케팅 벽이 낮다 보니까, 물론 실패자들도 있겠죠. 이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뭐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승진 못하면은 실패자가 아닌가요? 그래서 물론 시작하다가 나 한번 해볼래 하다가 제대로 배우지 않고서 그냥 이렇게 그만두신 분들 많다 보니까 괜히 실패자들이 많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뭐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피라미드랑 이거를 또 헷갈려 가지고 이거는 사람을 끌어야 되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괜히 이렇게 뜯어 말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호전 반응이잖아요. 빨리 흡수가 되다 보니까 호전 반응도 빨리 오는 거를 또 부작용이라고 또 오해하기도 하고, 물론 설명을 제대로 안 해드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부작용, 이런 여러 가지 별거 아닌 거에 대해서 이런 안티들이 어쩌면 내 마음을 흔들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한테도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었기도 했고, 또 하나, 시작하는 저한테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저를 보는 사람들은 너한테 딱 맞는 사업이야 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람들에게 막 어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리고 성격이 그렇다 보니까, 뭐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그리고 말도 막 많이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먹어서 너무 맛있어도 맛있다고 막 얘기하는 이런 성격도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은 뭐 너한테 맞냐, 안 맞냐를 따졌을 때는 저한테는 안 맞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들이 집에서 그 회사 다니는 거 좋아서 다닐까요? 우리 아이들도 공부 학교 가는 거 좋아서 학교 가는 애들 몇 명이나 있을까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나한테 대안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 싹 다 바꿔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거절들, 이런 것들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사람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지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해하면서 저부터 좋은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소극적인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는 나부터 리더가 되어야 되고, 또 리더를 찾는 일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산 넘어 산이라 하지만, 힘든 과정에서 돌아보면, 아, 내가 그래도 그 당시에 이랬는데 많이 지금 성장해요 있구나라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의 100만 원은 그냥 쉽게 그냥 100만 원을 IMM 되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다시 말씀드릴 건데 월 100만 원 버는 거, 뭐 어디 가나 지금 아직 젊거나 아니면 뭐 아직도 60대 되신 분들까지도 어디 가서 100만 원 버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알바랑 다시
비교해 드리자면 알바 같은 경우는 최저 시급으로 그냥 계산했을 때 하루에 4시간씩 뭐 주 6일만 일해도 1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어요. 괜찮죠? 근데 이거를 내가 과연 70, 80 돼서도 누가 과연 나를 받아줄까? 요즘 20대들도 30대들도 집에 있는 사람도 많은데 걔네들을 시킬 거 아니에요. 젊고 빠리빠리한. 그래서 이거는 시간과 노동으로 뭐를 돈을 바꾸는 노동 수입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PM 사업 하게 되면 IMM 빨리 가라고 해드리는 이유는 IMM 되잖아요. 그러면 월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제가 저희 여기 파트너 사장님들 그냥 보니까 여기와 뭐 전업하서 막 4시간 반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잠깐 봤더니 뭐 퇴근하고 와서 1시간 정도만 공부하거나 뭐 이런 걸 하시고 나서 뭐 최소 하루에 한 명 정도씩만 만나도 뭐 주말은 집에 가족들이랑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한 5개월 정도만 하셔도 이 IMM 되는 거는 그냥 거의 대부분 사람 무난하게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쉬울까요? 어차피 우리는 집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은 또 시간 나면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 IMM 되는 거는 시스템 속에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권리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에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이견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팩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네트워커로서 PM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가로서 최소한 제품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거는 아셔야 돼요. 최소 제품에 대해서 기본 3정은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효과가 좋은지 NTC 기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일반 그 약국에서 판매하든 뭐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걸 좀 다른 이 도핑 테스트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거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물론 뭐 설명 다 못하면 책자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서 그냥 설명하셔도 돼요. 그리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네가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네 입에서 쉽게 말하는 그 다단계 같은 그런 회사가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회사라는 것도 알려줄 필요가 있고요. 보상도 최소한 이 사람은 제품만 먹으려 하는 건지 최소한 매니저 돼서 이 사람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알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사업가로서 의무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소비자로서 들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주지 않는 것도 어, 안 됩니다.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변함없는 이 보상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전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주변의 가족, 아마 이거 시작하게 되면 가족부터 가장 먼저 반대가 일어날 건데, 주변의 이런 의견들을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들이 왜냐면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본 거를, 내 미래는 누구한테? 내가 제대로 알아보고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팩트가 제대로 확인하고 배우는 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파는 사업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팔아야 돼.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판매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제품과 기회를 나누는 사업이에요. 제품만 전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기회를 같이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PM 사업은 회원이라는 자산을 통해서 권리수를 받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매니아 소비자를 만든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품을 먹다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부터 생각나지 않던가요? 그래서 이 식물을 키우듯이,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키우듯이 관심과 사랑을 쏟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책임감이 따르잖아요. 내가 뭐라고 나를 믿고서 액티바이스 한 잔이라도 사서 드시는 이 소비자 한 분 한 분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쏟으면서 책임감 있게 하시는 게 우리 사업 전부예요. 별거 없어요.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웠던 분들은 그냥 그 아이를 키우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기로 결정했어.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명단을 작성하셔야 돼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온갖 옆에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주는 거 아니야? 명단부터 쓰라는 거 보니까. 근데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 이유에 대해서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알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이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고 나서 알려야지라고 했을 때 내가 한 3개월 뒤에 제대로 알고 나서 알리려고 딱 봐서 BA 세미나를 딱 갔더니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아니면 내 가족이 저기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서 그 장소에 딱 왔다? 제일 열받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내 기존에 갖고 있던 가족이나 이 기존에 아는 지인들한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땅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명단 반드시 얼른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가족부터 우리 부모님, 형제, 쟤는 내 이 뭐지? 동서는 말을 안 들을 거야. 아니에요. 동서도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족부터 시작해서 싹 다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잘 만났던 동창, 이웃, 선후배 뭐 이런 모임의 모든 사람들 갖다가 싹 다 이렇게 명단을 적고 일일이 컨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내가 기억났던 이런 사람들조차도 다 놓치지 말고 명단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명단을 적으라고 하니까 살 것 같은 사람만 적으니까 10명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 핸드폰에 있는 모든 사람 싹 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그냥 잠깐 들어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뮤지컬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뮤지컬도 앞자리하고 중간하고 뒤에 가격이 완전 다른 거 아시죠? 그리고 똑같은 뮤지컬이라도 앞에서 보는 거랑 뒤에서 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100장의 VIP 뮤지컬 티켓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장을 갖고 있어. 이 뮤지컬 보니까 너무 괜찮아.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사랑하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이 누구한테 이거를 주고 싶어. 40만 원짜리를 주고 싶어.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거 그냥 봐. 시간 나면 봐. 이렇게 하고 줄 건가요? 아니죠. 저 같으면, 왜냐면 40 얼마가 싼 금액이 아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줄 때 그냥 가서 한번 시간 나면 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뮤지컬 좋아하는 거 알지? 근데 내가 여태까지 본 뮤지컬 중에서는 진짜 최고였어. 와, 밤새 내가 잠을 못 잤잖아. 내가 알지? 눈만 막 감으면 잠자는 거. 근데 이 뮤지컬을 보고 나서 진짜 밤새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그래서 내가 제일 생각나기 너였잖아. 그래서 내가 VIP 뮤지컬 티켓을 사버렸어. 너를 주려고. 너 그날 날짜 한번 확인해봐. 그 날짜에 다른 거 어떤 약속이 있어 다 취소하고 가서 무조건 봐야 돼. 알았지? 라고 하면서 주는 거랑 그냥 시간 나면 가서 봐 라고 하는 거랑 완전 다를 거예요. 이 뮤지컬 VIP 티켓보다 더 대단한 거는 우리 PM의 제품이에요. PM의 기회예요. 이거를 전달하는 그냥 한번 뭐 먹어봐 이렇게 얘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거를 티업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간 내서 이런 자리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한 포를 준 이 파워 칵테일을 그냥 휙 저기다 어디 던져버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이 한 포를 이렇게 먹고서 사업 기획까지 보고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 가망 명단을 어떻게 이 PM을 전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단이 있었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컨택이에요. 연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수를 할까 봐 이게 다시 정리해드렸는데 일단 명단을 보고서 안부 전화도 하겠지만 괜히 내가 먹고 너무 좋으니까 막 안부 전화했다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그게 뭔데라고 하는 순간 잘 만났다라고 하면서 전화로 막 쏟아부으면 안 되세요. 그러면 아마 그다음부터 전화도 안 받으실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전화로는 약속만 위한 컨택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되냐고 물어보고, 왜냐면 이 친구는 직장 다니는 친구다 그러면 뭐 저녁이나 아니면 주말에 시간 되시겠죠. 그러면 주말에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만남을 위한 약속을 잡는 거지. 전화에다가 모든 걸 쏟아내면 두 번 다시 만날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잠깐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처음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부터 전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든 이런 교회 사람들한테 요런 순서대로 알리셔야 돼요. 근데 어쩌면, 음, 이 제품을 사고 사업을 하는 건 어쩌면 거꾸로 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고 그렇게 막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부터 제품을 사고 사업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까운 사람들은 특히 가족들이 가장 많이 반대를 하실 거고요.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켜보더라고요.
얘가 과연 우리가 보험회도 마찬가지고 하다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만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버티나 지켜보는 사람들 많아서 어쩌면 알리기는 가족부터 알렸지만 그 외 다른 사람들부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가족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라고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소개도 그냥 나 좀 이렇게 한 명만 소개해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요청해 보세요. 예를,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뭐지? 그냥 소개해줘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손발이 이렇게 차가웠다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그, 손발이 차가운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줘. 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도 소개해줘. 아니면은 뭐 두통 있는 사람들 소개해줘.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니면 이 F용지다가 이렇게 PM 통해서 좋아진 사례 있잖아. 한 줄씩. 뭐 손이 차가운 사람, 뭐 두통 있는 사람, 콜레스테롤 있는 사람, 비만인 사람, 하여튼 뭐 이렇게 이런 거를 쫙 써가지고 그거대로 그냥 줘서 냉장고에다 붙이게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줘. 라고 하셔도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왜 요즘에는 SNS를 하신 분들 계시지만 인스타 같은 이런 SNS를 하시기도 하지만 안 하신 분들 계시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알고 있는 사람 멀리 계시기 때문에 SNS로 내가 PM을 하는 걸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액티바이즈를 먹고 나서 피곤했던 게 요즘에는 진짜 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액티바이즈 먹는 그 사진만 딱 찍어서 올리면서 이렇게 쓰게 되면 그거 보고 있던 나의 지인이 나도 피곤했는데 얘가 뭘 먹었다는 거지? 궁금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가 올라와. 이번에는 또 뭐 아이가 뭐 먹고 나서 뭐 공부하는데 수험생이 집중력이 좋아졌대. 우리 아이도 지금 공부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 너무 궁금하던 제 몸이 딱 가게 되면 먼저 물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SNS에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가 기존에 있는 회원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분들도 우연하게 보다가 또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SNS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뜬금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요즘 카톡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문자도 이렇게 옆에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저 친구 같은 경우는 현재 본인의 그 상태를 그 문자로 이렇게 수시로 바꾸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남편이랑 싸웠다 그러면 거기에 뭔가 안 좋은 그 내용들이 있어. 그러면 제가 연락하거든요. 왜 요즘에 뭔 일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기다렸다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한테는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다 보면 또 본인이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또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이렇게 SNS는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연락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명단을 가지고 전화를 해서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이 PM 우리가 계속 비즈니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누군가를 이렇게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이, 왜냐면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PM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만 소개받았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만났을 때 그냥 집 동네라고 그냥 추리닝 입고 나가는 거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냥 장사꾼처럼 아니면 그냥 허접한 건강식품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네 나가더라도 깔끔하게 최소한 비즈니스답게 이렇게 입고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참고로 추리닝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비즈니스복으로 최대한 입으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아니면 이 제품이 귀하게 우리가 왜 그 파워 칵테일도 그렇고 포장이 굉장히 이렇게 별로로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모습으로 그걸 이렇게 전달해 주냐에 따라서 또 그게 굉장히 또 가치 있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복장이 1순위로 좀 신경 써 주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이 거울아 거울아는 뭐냐면 집으로 나올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나려고 나올 때 거울 앞에서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거울아 스스로 보면서 나 같으면 너랑 사업할 거니? 라고 물어보세요. 거울 속에 내 모습이 그냥 동네 쓰레기 보러 가는 사람 모양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뭔가 큰 뭔가를 기회를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만나는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머리라도 한번 더 만져보시고 이렇게 하시고 나가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내가 집에서 신랑이랑 싸웠든 아이랑 사춘기 아이랑 싸웠든 상관없이 누구한테 만났을 때는 굉장히 밝은 에너지로 긍정적인 단어를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에너지가 자꾸 다운이 되고 누군가 만났을 때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잘 보시게 되면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언어들이 주로 부정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을 다운시키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안 돼 보여서 막 공감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은 집에 오면 막 기가 빨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거는 이 긍정적인 언어를 안 쓰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 70%는 부정적인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나를 만났을 때 굉장히 긍정적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이 기분 좋게 갔다?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먼저 공감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더라도 공감을 먼저 해주고 내가 원하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 누군가 만났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야, 그거 다단계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라도 얘기할 수 있을 때 내가 긍정적인 단어를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주로 쓰는 단어들 어떤 거지? 한번 써보는 거야. 그리고 네이버에서 한번 긍정성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주로 쓰는 게 부정적인 단어였다면. 그래서 앞으로 꼭 그 사업적이 아니라 가족하고 만났을 때도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까운 사람일수록 긍정적인 언어를 쓰게 되면 어, 그 후가 특별하게 내가 설명 잘 하지 않아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누군가 만났을 때 밝은 에너지를 주도록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메아리처럼 다시 나한테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최대한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밝은 에너지를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런 좋은 반응들이 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많이 썼던 건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거의 대부분 사람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부정적인 반응이 거의 대부분 반응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품을 안 사거나 뭐 어떻게 했을 때 저는 뭐라 그러냐면 언젠가 먹을 거를 그렇게 자꾸 빼지 마. 너는 언젠가는 먹게 될 거야. 왜냐면 이만한 제품이 없거든. 너는 언젠가 나랑 사업할 거야. 나의 첫 번째 명단 리스트의 첫 번째야. 너는 내가 평생 우리 사업은 평생 같이 가고 싶은 사람하고 이거 사업을 하라 그러고 리크루팅 하라 그러는데 너희 나한테는 첫 번째 명단에 들어가 있어. 너는 맨날 지금 이렇게 빼지 말고 언젠가 할 거니까 시간 너무 끌지 마라고 한다든가 항상 긍정적인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 어떤 부정적 얘기하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습관을 한번 들여보시고요. 그리고 이 나의 임상도 중요하고 이런 어떤 미팅에서 누군가가 좋아졌다 하는 임상들도 이렇게 저장해 놓으셨다가 필요한 순간 이렇게 직접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가방에 헤드폰이랑 지갑만 갖고 다니시 마시고요. 최소한 리스트레이트 정도는 갖고 다니시다가 소화를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얼른 꺼내서 이거 소화제처럼 진짜 소화 잘 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술 먹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리스트를 타서 준다든가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리스트레이트 정도는 갖고 다니시는 게 좋고요. 요 옆에 거가 이게 지금 안 보이는데 저만 안 보이는 건가요? 화면에서 지금 안 보이는데 음, 어, 네, 안 보여요.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요? 잠깐만요. 제가 잠시만요. 다시 사양제 이렇게 막아놨어. 그쵸. 저도 안 보여요. 잠시만 다시 공지하고 해볼게요. 음, 뭐 때문에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 이거 왜 이렇게 뜰까요? 사양제 가려갖고. 음, 저 옆에 게가 샘플까지만 보이고 가려버렸어요. 그쵸.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저거는 뭐냐면 그 그거예요. 카탈로그 같은 거를 챙기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품만 전달할 때도 최소 3종에 대한 카탈로그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소한 내가 이제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이 명함 정도는
만드셔가지고 갖고 다니시는 게 중요해요. 나 사업 시작했어. 라고 하면서 탁 이렇게 권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카탈로그 하나 정도는 챙기시고 막 꼬깃꼬깃 어디다 쑤셔 넣지 말고 이렇게 책자에다가 잘 구겨지지 않게 해서 이렇게 탁 권해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음. 그리고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 이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없을 때는 별거 아닌 거에 또 이렇게 좌절하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거절을 그냥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조금 몇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사실 거절이 막 이렇게 많지 않아요. 5개 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만하고 있는 이 거절이 나한테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내가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야, 그 다단계 하지 마, 뭐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아, 언니가 알고 있는 그 다단계는 어떤 건데? 라고 물어봐 보면 거의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피라미드를 갖다가 얘기할 거예요. 누구한테 피해를 줄까 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그 대화법처럼 공감 먼저 해주겠죠. 맞아, 언니. 나도 처음에는, 이 다단계라는 거가 조금 혹시라도 걱정이 돼가지고 사업은 전혀 관심 없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제품도 물론 좋지만, 회사가 너무나 괜찮더라.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알아보면서 바뀐 것처럼, 언니는 근데 제품만 먹지 말고,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게 우리 같이 알아보자. 라고 하면서 초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비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거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괜히 비싸다 표현할 수도 있는데 비싸다 하는 사람은 어쩌면 이런 약국에서라든가 아니면 홈쇼핑으로 그냥 싸게 먹었거나 아니면 아들, 딸들이 그냥 사다 주는 거 먹었기 때문에 굳이 이 돈을 드리는 게 비싸다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그래요. 아, 이게 언니 비싸다고 느꼈구나. 그 약국의 거랑 비교하면 비싸다고 느끼지만 언니 그거 잘 알아야 돼. 천연 비타민하고 합성 비타민이 있는데 합성 비타민은 석유로 만든 거가 합성 비타민이야.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챙기려고 먹었던 그 싼 것 때문에 오히려 내 간하고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 그럼 그게 싼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가 사실은 이렇게 좋은 원료를 갖다가 이렇게 중간에 광고도 없이 우리한테 이 주는 건 이게 비싼 게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거야. 우리가 이거 기본만 먹이면 13만 7,100원이잖아요. 한 달에 14만 7,100원도 본인한테 못 투자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 언니는 너무나 가족을 위해서 애썼기 때문에 이 정도 먹을 자격 있어 라고 하면서 드시게 하셔야 되고요. 있는 거 다, 왜냐면 집집마다 보게 되면 뭔가 다 사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관계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그거 어차피 돈 주고 샀으니까 다 먹고 나서 무조건 요거를 사 먹어. 왜냐면 효과가 완전 다를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든가 친한 사이라든가 뭐 가족 같은 경우는 그냥 싹 다 버리라고 하세요. 버리고 간에도 망가지고 신장에도 안 좋은 그거를 먹지 말고 그냥 이거를 비싸지 않은 이거 그냥 먹어. 그거 아까우면 날 줘봐. 내가 실험할 때 쓰게 하면서 그냥 먹지 못하게 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뭐 쿠팡에서 남들은 사더라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입는 거는 뭐 명품을 가짜들이 뭐 쿠팡에서도 팔 수도 있겠지만 입는 거는 상관없어. 근데 언니 먹는 거는 쿠팡에는 요즘에 가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먹는 걸 뭐 조금 1,000원, 2,000원 싸게 사려고 했다가 괜히, 그거 잘못 먹어서 100원 입원했던 사람들 많다 하던데, 괜히 그런 거는 돈 아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사이트에서 가입해서 먹는 게 가장 안전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좋으면 왜 광고를 당당하게 안 해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뭐라 했냐면, 저희 제품은 직접 판매잖아요. 광고까지 하게 되면 42,600원짜리 액티바이즈를 어쩌면 20만 원 넘게 저희가 사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20만 원짜리를 한 달에 2통씩 못 먹어요. 액티바이즈만. 그래서 저희 같이 일반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 중간 유통비를 싹 다 뺀 직접 판매가 소비자로서도 좋은 이유가 중간 광고비 85에서 95%의 유통비를 싹 다 배제하고 사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제품들은 소비자로서도 굉장히 유리한 게 광고비가 없이 질 좋은 거를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면 다 이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요 부정적인 거를 긍정적으로 한번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저기 할 건데 일단은 제품에 일단 먼저 이
체험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 전달하게 되면 어쩌면 이 부정적인 거에 또 한 번에 거절에 후딱 쓰러질 수도 있거든요. 이 사업 해보려고 했다가 더 이상 할 수 없는 힘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이라도 제대로 배우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로 전달하지 마시고 꼭 만나서 전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누구를 만날 때 준비물 꼭 체크하세요. 리스트레이트 챙겼는지, 카탈로그 챙겼는지, 뭐 이런 거 정도는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모임이 많잖아요. 모임에서는 절대 전화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 모임에서 예를 들어서 나를 빼고 2명 정도가 우리 제품을 먹거나 내 편이 있으면 상관없어. 근데 나만 PM이 좋다고 막 떠드는 순간 거기서 그냥 파묻히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임에서 전화하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거기서 어차피 먹어야 돼. 그리고 이렇게 먹잖아. 그럼 궁금해하면은 아, 내가 요즘에 너무 이게 없어는 못 사는 제품인데 나중에 우리 따로 만나서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따로 약속을 잡으시는 거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제품을 딱 전달받게 되면 가장 이렇게 가까운 사람한테, 만만한 사람한테 전달하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도 전달하셔야 되겠지만, 우리 사업은 좀 나보다 나은 사람한테, 좀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하는 것도 용기 내서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 어쩜 제품을 먹을 수 있지만 어쩌면 사회 사업 기회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는 어쩌면 그 어렵게 전달한 그 사람들이 더 빨리 이해가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이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때 어떤 책에서 뭐를 봤냐면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 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거절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대요. 근데 이미 성공하신 분들은 일단은 들어는 본다는 거예요. 들어는 보고 자기가 들었을 때 이렇게 판단해서 그때 저기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 들었다 안 보고 야, 그거 하지 마.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나보다 어려운 사돈한테든 선생님한테든 이렇게 좀 어려운 분한테 전달하는 거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 티업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아직 설명하는 거 잘 못하니 우리 스폰서님 이렇게 만나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우리 스폰서님 만나서 그 공짜 그 양자 측정 한번 해봐. 라고 한다든가. 그냥 가서 그 음료수 한번 마셔봐. 공짜로 마셔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가서 그냥 공짜로 그냥 음료수 한번 마시고 그냥 올 거예요. 이 주스를 마시고. 아니면 양자만 그냥 공짜로 받고 올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야, 이분은 진짜 내가 병원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알아보시는 분이셔서 내 몸에 꼭 필요한 걸 전달해줬는데 내가 그분이 전달해준 걸 먹고 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잖아. 그리고 너 알잖아. 나 무슨 사업 경험도 없고, 아니, 사업뿐만 아니라 사회 경험도 없는 내가 이렇게, 지금 달마다 100만 원 받는 거는 이 스폰서님이 나한테 제대로 이렇게 안내해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너 진짜 오늘 그분을 만나면 이 건강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보고 이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잘 안내해 주실 분이야. 라고 티업을 해서 만나게 해주는 거는 뒤에 효과가 완전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스폰서가 뭐 자주 만나는 동생이라서 걔 나 엄청 친해 이렇게 만나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요. 걔는 동생이지만 진짜 이 건강에 대해서 진짜 박식하고 진짜 그 친구 만나서 너 진짜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티업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스폰서하고 파트너 사이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이 형제, 이 아는 사업자끼리도 굉장히 좋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제품만 판매하는 일이 아니라 팀워크 사업이거든요. 이 문화가 보여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팀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서 서로의 이 관계 속에서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은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내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 사업인 거를 명심하시고요. 나를 위해서 스폰서가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서 회사가 이런 프로모션도 해주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냥 감사한 것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제품을 전달할 수도 있고 사업을 전달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품만 전달하게 되면 제품을 먹거나 안 먹거나 근데 내가 제품을 전달하면서 사업을 전달하잖아요. 그러면 제품만 먹거나 사업도 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제품만 전달하지 마시고 반드시 사업 기회도 전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품을 전달하실 때는 일단은 순서가 제품이 어떻게 좋은지에 대한 걸 설명하고 나서 다른 차이점 얘기하고 나서 가입을 시키고 오토십을 꼭 해주셔야 돼요. 오토십 하셔야지 최소 3개월 먹고 나서 왜냐면 누군가는 하루 만에 반응을 볼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3개월은 드셔야지 이 세포가 바뀌면서 뭔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토십을 하게 하고 누군가 소개했을 때도
오토십 하지 않으면 뭐 회사에서 주는 일수당도 못 받기 때문에 오토십 정도는 가장 싸게 사는 거를 안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용 방법이 물론 뭐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제대로 효과 볼게 복용 방법 제대로 안내해 주시고요. 또 그 사람 몸 상태에 따라서 호전 반응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꼭 안내해 주셔야지 빨갛게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 있고 바로 연락이 올 수도 있게 꼭 호전 반응에서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이 스폰서님이 운영하는 이런 단톡방에도 초대하셔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얻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거까지는 해주시고요. 그리고 헤어질 때 다음 약속을 꼭 잡으셔야 돼요. 음. 특히 우리 이렇게 사람을 만날 때 굉장히 친한 친구라도 자주 만나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PM을 전달한 순간부터 계속 연락하고 먹었냐, 어때, 뭐 계속 이렇게 연락하게 되면 굉장히 귀찮을 수도 있고 제가 무슨 이거 팔더니 아우 귀찮아 죽겠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품 먹고 나면 바로 반응들이 올 수도 있고, 네 몸 상태에 따라서 이런 반응이 올 수도 있고, 그 습관이 안 돼서 잘 안 챙겨 먹으니 일주일만 내가 너한테 매일 전화할 거야. 제대로 먹는지, 어떤 반응이 있는지 연락할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라고 하면서 얘기해놓고 매일 전화하는 거랑 또 그냥 저기 하는 거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다음 이튿날부터 전화 통화는 기본이고 가까운 데 있으면 자주 만나서 최소 일주일만 관리를 하시게 되면 이분이 잘 챙겨 드셔서 효과도 잘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을 전달할 때도 이렇게 하시고요. 사업을 전달할 때도 물론 사업이지만 제품이 기본적으로 드셔서 경험을 하셔야 되는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제품도 제대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제품도 건강한 사람은 정약만 먹어서 효과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약 먹어보고 별로 반응이 없으면 메가로 두 배, 세 배씩 이렇게 먹게 해서 그중에서 가장 본인한테 부족한 영양소를 먹었을 때 반응이 있으면 그거를 조금 더 메가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사업적으로 전달할 때는 물론 여유로운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여유로운 사람들이 더 사업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 더 이 돈의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냥 노동으로 버는 돈 말고 이것처럼 이렇게 자산으로 만드는 이런 거에 대한 매력을 알기 때문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만났을 때 현실 점검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풀셋을 하셔가지고 바로 그냥 회원을 아니라 사업자다 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런 플랜을 알려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되시고요. 혼자 하기 힘들면 스폰서님 같이 동행해서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는 초대 사업이에요. 그래서 초대를 하셔야 돼. 이 BA 그 비즈니스 아카데미 회사에서 진행하는 지역별 하는 데도 초대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설명회나 뭐 스폰서 라인에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 설명회도 초대하시고 그리고 팀 트레이닝 이런 데서도 참여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시스템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팔기만 해서는 진짜 장사꾼처럼 그냥 팔다 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계속 이렇게 조인시켜 주는 거가 굉장히 나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애하듯이 자주 만나야 돼. 자주 만나야지 그냥 눈빛만 딱 봐도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사업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나기는 하는데 그냥 크게 이렇게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친구는 자체가 그냥 이 꽃피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 애 키우는 것조차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기 의지에 따라서 활동한 이런 사람들이 금배야. 이런 사람들이 도구를 PM이나 도구를 탁 얹어주면 이것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찾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찾다 보면 다 이런 사람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요 금백 찾는 게 가장 우선적이고, 근데 우리 만나다 보면 이런 빈배도 많아. 설득해야 되고, 부정적이고, 사서 문제도 아주 금세 이기소침해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지금 멘탈이 약한 나도 같이 훅 빠져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멘탈도 약하고 아직 이 뭐 여러 가지 확신이 약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이 빈배를 만나지 마세요. 그게 설령 가족이라도 예를 들어서 매일 만나야 되는 우리 신랑이다. 그러면 신랑 앞에서나 이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그냥 꺼내지 마세요. 그래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단단하게 될 때까지는 그냥 지켜볼 수 있게 아니 나 그래 제품만 열심히 먹고 있어. 그냥 요렇게만 하시면 돼요. 왜냐 아직 그걸 이겨낼 힘이 없으면 덜 만나시고 이 은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배가 될 수도 있고 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손잡고 같이 시스템에 나가고 손잡고 같이 이렇게
그 소개한 사람 만나고 이런 걸 하고 하시게 되면 은배 같은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금배가 될 수도 있고 빈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나한테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쇼도플레라는 책이 있는데 요거는 한 40 몇 년 동안 돈펠레라는 어떤 분이 네토했던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에요. 이게 거의 500만 부를 팔릴 정도로 글로벌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인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안 보이네요. 2 곱하기 2는 우리가 수학을 배워서 2 곱하기 2는 4인데 이 레버리지 네트워크에서의 레버리지 위력은 2 곱하기 2는 6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일단은 나는 이번 달 9월 달에는 그냥 나 혼자만 그냥 열심히 먹어볼래 라고 해가지고 혼자 열심히 제대로 먹어봤더니 다음 달에 내가 2명은 소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2명이 다음 달에 2명씩 소개해서 4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2명이 내가 처음에 소개한 이 2명이 2명씩 소개해서 4명이 됐지만 처음에 소개한 이 2명까지 이래서 모두 6명이 된다. 이게 네트워크에서의 2 곱하기의 이 숫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요 4명도 나처럼 똑같이 2명씩 소개했을 때, 14명이 되고요. 똑같이 이렇게 3단계를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2명한테 소개했지만, 우리가 2명 소개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3단계만 걸치면 내년 1월이면 30명이 돼요. 요게 레버리지의 효과거든요. 그러면 2명을 소개하는 거랑 3명 소개하는 거랑 엄청 어려울까요? 안 어려워요. 내가 2주에 한 명씩 만들던 거를 그냥 한 달에 3주는 쉬고 세 주만 한 명씩 만나보세요. 그래서 3명씩 했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했을 때 몇 명이 되냐? 놀랍게도 120명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내가 안내한 그분이 제대로 먹어서 효과 볼 수 있게 한 명 한 명한테 제대로 먹게 하는 게 우선이에요. 요거가 복제가 되게 되면 나는 3명한테 전달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확률 게임이거든요.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거절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강조해 드리는 건데, 내가 10명한테 예를 들어 전달했어. 그러면 6명 정도가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 4명 정도는 관심도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 넘기셔. 그래서 6명한테 막, 내 이 제품 먹었어. 이렇게 좋고 쭉 얘기했더니, 그 중에서 3명이 제품을 먹는데, 이게 확률이에요. 내가 말 못해서도 아니라 그냥 확률적으로 이래요. 3명 먹는데 그중에서 1명 정도가 나처럼 같이 사업을 하겠대. 이게 확률이에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사람한테 전달했는데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먹지도 않고 사업도 안 하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10명한테는 얘기했는지. 만약에 이게 10명이 안 됐다 그러면 사람 더 많이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확률적으로 이게 점점 늘어나실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한 번 거절하면 거의 48% 정도가 그냥 포기한대요. 근데 2번 정도 거절하면 28%가 그냥 포기한대. 결국은 이 몇 번 안 된 사이에 그냥 거의 88%가 다 이렇게 물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일즈 책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7번 만나서 안 산 사람이 없대. 근데 7번 과연 내가 용기 있게 그 거절한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냐.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장 사랑하는 우리 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한 번만 하고 끝나던가 걔네 싫어하니까 아,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나요? 얘기하고 듣기 싫은 거 알면서 또 얘기하잖아.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을 딱 만나고 이 제품 딱 만나면 물론 우리 엄마한테도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우리 엄마는 얘 또 어디 갔다 이상한 거 또 가져왔니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엄마 아니야 이거 먹어봐 이거 먹으면 진짜 고절지야 안 먹을 수도 있다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먹을 때까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그런 친구도 있어요. 알았어 내가 진짜 먹어줄게. 진짜 얘가 질려서 언제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음 알아들을 때까지, 먹을 때까지, 사업할 때까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나중에 고마워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일단은, 나처럼 오토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5명은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업하다 보면 평생 같이 가다 보니까 매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함께 하고 싶은 사람 3명은 최소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할 사람 최소 3명을 만들고, 나는 사업은 못해라고 하지만 제품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직대 5명은 만드는 거를 빠른 시에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배려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배려란 단어를 잘 이해 못했는데 소극적인 배려가 있고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요. 소극적인 배려는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쟤는 뭐 안 저기 해도 관리 잘 하는 애인데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쟤는 좀 지금 여유가 없으니까 이거 하게 되면 제가 너무 부담되는 것 같아. 하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게 소극적인 배려예요.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하지도 않으면 일도 못 하잖아요. 너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최소 액티바이저 먹어야지. 파워 칵테일도 먹어야지.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셔야 되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너 보고 이거를 제대로 먹고서 사업하라는 거야. 이게 네가 하고 있는 일 가지고 노동수입 언제까지 할 수가 없잖아. 이 사업을 반드시 시간 날 때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같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자산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셔야 돼요. 아셨죠? 소극적 배려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여 글씨가 보이면 좋은데, 제가 요거를 잘 할 줄은 모르겠네요. 음, 이 글씨가 보이면 좋은데, 어떻게 하지? 잠깐,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사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은 판매 사업이 아니에요. 무슨 사업이냐? 우리는 판매 사업이 아니라 교육 사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돼. 그리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고요.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일은 누군가 경쟁해야 돼서 이렇게 눌러야 되지 내가 살아남지만 우리는 서로 도와서 해야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노동 수입이 아니라 권리 소득이에요. 그래서 또 추천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가 좋을수록 잘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관계 사업이라 하기 때문에 나와 스폰서, 나와 형제, 나와 회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부터 좋은 스폰서 되도록, 나부터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나부터 좋은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게 되면 사업이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나부터 잘 해야 돼요. 나부터 지각하지 않게. 나부터 이런 시스템에 잘 참여할 수 있게. 나부터 제품을 잘 챙겨 먹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오토시마 먹는 사람은 꼭 오토시마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막 메가를 먹어서 효과 보신 분들 또 소개도 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놀라운 게 복제 사업이기 때문에 나부터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음, 점점 외적인 거 뭐 수당 받는 것도 있지만 내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시켜주는 비즈니스라서 저는 또 이 사업을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많은 거를 네트워크 마케팅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진짜 스스로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런 PM 사업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만 뭐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글로벌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접 아는 사람은 외국에 살지 않지만 언젠가 소개 돼가지고 나의 회원이 저기 어디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어디 딴 나라에서 나한테 수당이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선택의 자유가 있는 사업이에요. 하다못해 지금 몇백만 원 버는 사업자분한테도 선택 자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일하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내가 정할 수가 있고요. 수입도 회사 다니거나 직장을 다니면 내 수입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정하고 있지만 우리 사업은 내가 50만 원 벌든 100만 원 벌든 그건 누가 정해? 내가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일하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우리는 인맥이 넓은 사람이 잘할 것 같지만 인맥을 만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 회원들 보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사람,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안 되거든요. 거의 다 소개 받거나 이렇게 PM이란 도구 때문에 알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인맥이 없다고, 내 이 사업은 못하는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인맥을 진짜 괜찮은 인맥들 많이 늘러가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변의 사람들 부담 줘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잃는 사업이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내 사람을 얻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내가 친했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진짜 내가 PM 한다는 순간부터 내가 만나지도 않은 그 친구들한테까지 싹 다 제 다단계 시작해서, 야, 제 전화 받지 마라고 하면서 뭐라 할 수도 있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네가 한다니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가 사줄게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너무나 그런 분들을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업 하다 보면 진짜 내 사람 얻는다는 거를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죽을 때 가장 많은 수익을 받을 거고요. 10대 가족에게 상속이 되는 사업.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본인한테 마이 스토리가 갖고 있지 않다면 요거는 과제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만났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설득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그 설득하지 말고 나의 스토리를 스토리텔링 하는 거거든요. 내가 제품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몸 상태였는데, 내가 사업하기 전에는 이거를 어떤 상태였는데, 이 접하고 나서 나의 첫 번째 느낌은 이랬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가서 내가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만나게 되고, 접하게 됐다. 그러고 나서 나의 변화, 뭐 건강일 수도 있고, 사업적인 거든, 아니면 내적 성장이든, 뭔가 이런 변화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꿈꾸는 미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왜 너한테 이 PM을 권하는지 대한 거를 1분짜리도 만들어 보시고요. 3분짜리도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만들어서 누굴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냥 구구절절, 저도 아줌마 되다 보니까 어느 날 얘기하다 보면 구구절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잖아요. 저는 이런 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뭐 스피치 학원도 다녔어요. 왜 스피치 학원 가면 주제를 딱 주고 나서 3분 안에 그거를 그냥 즉흥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스피치 학원까지 다닐 필요는 없고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집에서 아무도 없을 때 차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게 사람들한테 더 효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어 그냥 마무리됐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일단은 아까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잘 전달하시고 나서 다음 주에는 이 보물지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꿈 이렇게 물어보면 결국은 다 행복하기 위한 걸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이란 수레바퀴가 있는데 이 행복이란 수레바퀴가 이 6가지 영역 지금 안 보이는 것이 뭐냐면 경제하고 성장이거든요. 우리가 왜 가족은 있는데 돈도 없으면 또 결국 가족들은 또 돈 때문에 싸우게 될 거고요. 건강은 한데 가족도 없고 돈도 없어. 이것도 불행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건강이든 뭐 사람과의 관계든 성장이든 이게 6가지 영역이 골고루 이게 균형을 이뤘을 때 행복이란 수레바퀴가 굴러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PM이란 사업은 이 6가지 영역이 골고루 확장을 시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미리 그 전날에 요거 이렇게 적을 거에 대한 거를 프린터를 이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출력해서 다음 주에는 같이 적으시면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 배운 거를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끝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